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인터뷰의 추국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의 특히 핵심 이슈는 티벳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티벳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티벳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티벳 독립을 원하면서 그야말로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벳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공자학원 조사 시민 모임의 이은지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티벳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티벳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티벳 하면 우리나라 좀 떨어져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티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거의 모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어쩌면 티벳 문제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중국의 인권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나 또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패권을 장악하는가, 또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런 쪽의 생각만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다크사이드,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를 사귀면 나쁜 점도 봐야 되고 좋은 점도 봐야 되고, 그래서 친구를 전인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티벳에서 친중 버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티벳은 행복하다. 티베린들은 아주 행복하게 중국에서 잘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계속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티벳 생각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 그럴까요? 티벳 불교. 네. 또 이제 그렇죠. 티벳 사람들의 뭐랄까 정신 세계.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도 티벳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숭앙한다 그럴까요? 네.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티벳 네. 홀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티벳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들만 떠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우리가 보면 그 한족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티벳은 그 중에서도 한 8위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이제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 아직까지 올해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10년 전 인구조사로는 60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 아주 소수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티벳이 인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죠. 최근 뭐 인도하고 중국 간에 계속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티벳의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명상 문화, 또 생활 속에 티벳 불교가 이렇게 같이 자리해서 청렴한 문화, 그리고 뭔가가 그 영혼이 깃든 듯한 문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공산주의라는 거하고 이렇게 반대 생각해 보면 전혀 언밸런스. 그렇죠, 그렇죠. 무신론과 유신론, 네. 예, 유물론과 또 그 아주 반대의 사고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티벳 문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신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베린들의 정신세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티벳 하면은 벌써 그림에 떠오르는 게 아주 뭐 석양해지는데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게 빨리 떠오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맞지 않죠. 그러면 그래서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까요? 티베트인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항거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중국 공산당들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실 때 인도하고의 충돌 때 네. 육박전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인도군 중에 굉장히 핵심 멤버들이 티베트 망명자들 출신으로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갖는 증오심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증오심을 가질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1996년부터 그 스트라이크 하드 캠페인이라고 해서 강경 탄압 정책을 썼는데요. 이것이 그 초점이 종교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티벳의 정신 문화를 파괴하기 그럼요. 위해서 네. 중국에서 이런 강경책을 썼다는 네. 얘기죠. 심지어는 그들이 사원을 파괴시키는데요. 작년만 해도 얀첸 가르라는 그 큰 사원이 하나가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죠.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뭐 IS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주 폭력적이죠. 3,500명이나 되는 승려와 여성들이 모두
밖에서 쫓아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생활 찍기 도구를 챙길 여유조차 없이, 그리고 종교서적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경전이라는 그 사람들한테 목숨이란 말이죠. 그 말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 장면들이 포착되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돌고 있죠. 결국 그 티베트 쪽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들의 정신 세계를 파괴하면 되는데 네. 그들이 그 정신 세계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고수하려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결국은 티벳을 죽이는 방법은 정신 세계를 없애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럼요. 불교 타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다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합을 한들 티베트인은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분신 자살, 우리 영어로는 셀프 이몰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불살르더라도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2009년부터 시작돼서 총 165건의 분신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통계를 지금 다 하나하나 내고 있는 것은 미국 인권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2019년 여름에는 24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성녀인 윤텐이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그 자살하는 장면이 실제 카메라 캡처돼서 또 인터넷에 많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위구르 사건이라든지 보면 정언도 있고 막 나와서 우리 청문회에 정언하듯이 이렇게 유엔에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도 있지만 티베트인은 그런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신세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이게 주긴 하지만 네. 외치거나 뭐 다른 데도 다른 세계 알리거나 이것보다는 그렇죠. 그야말로 그 티벳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예, 몸으로 한 걸 하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던져서 한 거 한다는 거예요. 네. 한 예로 든다면 1959년에서부터 1992년까지 33년간 투옥됐던 우리 팔덴 갸초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예, 그 스님이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스님이 이렇게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예.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압제자들은 늘 자신이 압제자임을 부정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증인이 되어 내가 보고 들은 것과 내 삶의 낯선 여정에 존재했던 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기록하는 것뿐이다. 이제 고통은 티베트의 계곡과 산에 씌워질 것이고 눈 덮인 땅의 모든 마을과 수도원은 우리 민족에게 타격을 준 그 잔인한 이야기들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티베트가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팔덴 가초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리 티벳 그러니까 자유 티벳의 대변인을 맡았었는데요. 1959년부터 92년까지 33년간 수감이 됐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압제자들은 그러니까 압제자는 중국이란 말이죠. 이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지만 티베트가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아주 굉장히 강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티베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티베트뿐만 아니라 시리즈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19년 런던에 있는 독립민간법정 중국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 국가로서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을. 네. 그래서 그 규정을 한 이후부터 시작됐던 선례를 보면 지금 파룬궁, 7천만 명 파룬궁에 대한 탄압에 연루되었던 아주 최초 책임자들, 모든 책임자들 리스트를 가지고 1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 리스트 비자 규제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위구르 비자 규제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홍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티베트도 이번 올해 7월 7일 날 비자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규제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의 동결 문제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편집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서구인들이 티베트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숭고합니다. 그렇죠. 예, 그들의 영혼을 대신 지켜주겠다. 지금 이제 인터넷에 제가 아까 정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써서 서양인들을 읽어주고 있는 리딩 캠페인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어떻게 고문당했는가를 서양인들이 그것을 대신 목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거죠. 왜? 그들이 사진은 제공하지만 목소리를 읽어준다든지 어떤 그것을 청문회에 해부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서구인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25 때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기독교인들한테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버린 같이 순교하는 같이 네. 지금 티벳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신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렇게 티벳에 대해서 티벳 해방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비자 규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미국에서 법안들, 정책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위원들, 세계에서 국제연대, 국회의원들 입법안에 대한 같은 공조를 하기 위해서 국제연대를 한 의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팩이라고 해서 지금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사태에 대한 법안화 시켜서 각국의 그 법안들을 제정하겠다라는 국회의원들의 연대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티베트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분신 자살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원으로 본다면은 보십시오. 2009년부터 약 11년 정도 기간 동안에 160몇 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1년에 이러한 소리 없는 저항이 1년에 10여 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사안을 그냥 보지 않은 이유는 또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처음에는 자신 스스로 재고하고 반성하고 그만두겠지 생각했던 거죠. 비난하는 것은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수출 부분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어느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5억 원 정도 넘는 예산을 이제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홍콩,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티베트의 독립. 여기 이제 대만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그 미국의 전략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국 포위 아닙니까? 네, 중국 그렇죠. 포위인데 중국 포위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허무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했듯이 네. 지금 중국도 해체를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티베트 지금 포함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국제적으로 지금 고 연안 해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국제적으로 이제 같이 안전을 같이 우리가 논의하자해서 일본이라든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인도라든지. 그래서 함께 포위 전망을 점점 좁혀 나가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예, 아시죠? 지금 이제 네 국가가 들어와 있는 걸 알거든요. 이제 호주도 들어와 있고. 근데 왜 한국이 그렇게 빠져 있는가? 참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인데 북한 인권도 뭐 별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북한 인권도 중요하지 않는데 뭐 티벳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제가 와이타임스 논평과 정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 공적이 돼 가고 있는 것이고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미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들이 다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쿼드 4개 나라에다가 쿼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그 한국도 이제 들어오라는 그렇죠. 건데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근데 이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이 독자 생존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럼 어쩔 수 국민들이 없이 이해할 해야 수 될 텐데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티벳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순교하는 이 티벳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티벳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좀 관심 갖고 좀 봐달라. 부탁하신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다. 예. 사실 중국이 소수민족이 많은 나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뭐 토사구팽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한국에 대해서 되게 이제 뭐 친중적이고 한국을 계속 아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편집장님 최근에 그 방송하신 것 중에 북한과 미국과의 지금 관계가 예, 형성되는 예, 거 제가 예, 봤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뭐가 될 것인가? 이제 남의 문제를 정말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았을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이웃의 문제지 않습니까? 관심 없이 보았을 때, 큰 틀에서 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질 일은 토사구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이웃들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이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정치와 외교가 따로 갈 수 없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국이 이제 내년부터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조선어를 빼겠다 이야기죠. 조선족들한테 조선어를 가르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의 지금 연변 쪽에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냐면 다 이 티벳과도 연계가 돼 있는 거죠. 티벳의 정신세계. 지금 그걸 죽이기 위해서 티벳의 종교를 말살하는 건데 지금 이 중국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됐을 경우 연변자치구라든지 여기 한국말을 쓰니까 조선말을 쓰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결국은 이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네. 그 지역도 같이 독립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조선어를 말살시키겠다. 네.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티벳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티벳 문제가 결국은 조선족까지도 해결되게 돼 있고 연결되게 돼 있고,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조선족의 정신 세계를 말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티벳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티벳이 정말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네. 이거 정말 중요하겠다. 정말 그럼요. 필요하겠다. 이런 뭔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지만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 큰 틀에서 다 보고 있듯이 그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각도에 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의 이익도 되면서 또한 또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덕도 쌓을 수 있는 이런 순간인데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종교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종교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그 종교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벳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중국과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인권을 중요시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대한민국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티벳 문제, 또 신장 위구르 문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미국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했듯이 중국을 해체시키겠다. 그런데 그 중국을 해체시키는 게 우선 하나의 중국 정책을 벌이기 위해서 대만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신장 위구르라든지 티벳에 대한 독립 문제도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마음 먹고 달려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우리 티벳 분들은 또 한국말 모르시니까 잘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통하지 않겠나. 티벳 분들의, 티벳인들의 그런 정신적인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 열심히 지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티벳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이 티벳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티벳 문제가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고요. 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동남아시아 정세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티벳이라는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